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투데이에서 김태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양천 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 얘기 또 우리 지역의 현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천 을지역의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올 한 해 지내시기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설이 난무했었고 두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세종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이 신뢰와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실망만 드린 것 같아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정치도 그리고 우리 양천을 지역도 좋은 소식만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전직 대통령 두 분도 돌아가시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이렇게 갈등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미디어법이라든지 4대강 또 세종시 최근에 세종시까지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이슈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의원 김용태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사실 기쁨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실망을 드리고 이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이 초선으로서 자괴감이 큽니다. 예. 심지어 올해 이제 폭력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새망치가 등장하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그 현장에 있었느냐. 창피하다. 참 정말 제 스스로 국회의원인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양천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이제 한 말씀 올리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부지런히 뛴다고 뛰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저러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셔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예.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제가 제대로 일을 하였는지 사실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국회의원이 된 1년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단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예, 의원 김용태로서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또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인간 김용태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마라톤 마니아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인간적인 부분, 그런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동호회 수준이기는 했지만 마라톤을 취미로 해서 즐겨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정신적, 육체적 예. 이 스트레스와 피로가 이렇게 클 줄은 잘 몰랐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이제 하는 일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본연의 임무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일이죠. 예. 근데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문가를 만나서 토론하고 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고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을 뿐더러 특히 중요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시는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망신시키는 꼴이나 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했고, 예.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이제 수건 사업, 이 민원을 해결해서 이제 뛰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건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 관계당국, 서울시, 양천구, 위로는 장관부터 아래로는 서기관, 사무관, 주사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예. 때로는 정말 땡깡도 놓고 정말 애걸도 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사업에 대한 이 관계 당국자들의 시각을 돌려놓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뛰었고 세 번째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정말 온갖 사람을 만나는 예. 일입니다. 뭐 지역에 이제 각종 행사에 이제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우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여러 또 민원인들을 만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응어리해진 이제 한이 결국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사실 푼다는 게 먼저 그 한에 대해서 듣고 같이 진짜 서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풀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직접 가서 만나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정말로 일단 다른 걸 다 예. 떠나서 체력적으로 견디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올 초에 사실 호되게 알았습니다. 예. 호되게 앓을 때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작년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1년 동안 정신없이 뛰어왔는데 예. 제 스스로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국회의원을 감당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시간이 뭐 많이 나진 않지만 운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정상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뭐 다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제 스스로 조금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예.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 수건 사업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돌아보면 인간 김용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올 한해 가장 미안했던 게 가족이죠. 예. 제 생활을 돌아보면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들, 8살밖에 안 된 딸, 참 걔들하고 놀아주지 못한 거 늘 예. 가슴 아프고 언제가 뭐 이해해주지 않을까 가족들이 그런 생각으로 1년을 지내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초선 의원이시지만 대내외 활동으로 여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셨고요.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 내에서 경제 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예. 소속입니다. 정무위원회가 하는 일은요, 대한민국의 금융 전반을 관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제 예. 스스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 겁도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제 온갖 경제위기설이 나돌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환율과 주식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결단 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금융을 다루고 있는 정무위 소속위원을 하고 있을 때 나라가 잘못되면 정말 이 만고의 역적의 오명이 전해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예. 걱정도 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제 위기가 극복돼서 이제 정상화되었는데요. 제가 한나라당 이 경제 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으로 했던 일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저신용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저신용계층은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현재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 소위 이제 금융권에 일부 이제 연체가 있어서 예. 신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신용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약 500만 명 정도나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뭐 큰 돈도 아니고 급히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자식 등록금 아니면 물건 대금을 급히 예. 치러야 할 때, 이런 분들이 돈 4,500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채 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채의 속성이라는 게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채의 늪에 한번 빠지면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 4월 국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약 1,000억 원의 재원을 예. 만들었습니다. 이 1,000억 원을 신협 새마을공고 등 서민 금융기관을 통해서 약 1조 2천억 원을 1인당 최고 500만 원 무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 나가는 이제 작업을 이제 주요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양천월 지역에 경제적으로는 일부 낙후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동네 슈퍼나 이 조그만 식당들에서 사실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대형 할인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4% 내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네 슈퍼나 이 조그만 식당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3%가 넘습니다. 이 신용카드 3%를 떼고 나면 사실 남는 이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사실 이게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이제 개정안을 내서 강제로 이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그래서 약 2.5% 내외로 낮추는 이제 법안을 내었고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여러 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도 지금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피해 액수가 이미 1,500억을 넘어선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돈이 사기를 한 이 사기꾼들한테 빠져나가지 않고 금융권에 묶여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돈을 원주인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제출하였고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다면 정말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그 금융팀장으로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서민들, 그다음에 우리 소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는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회는 참 민망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아직까지 연초부터 길게는 지난해부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대립각을 세우고 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입니다. 제가 하는 정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해관계를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려면 정말 나라가 온통 난리통이 나겠지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들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정치의 본령입니다. 이 정치가 이 국민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다루지 않고 본인들한테 이제 대리인들한테 맡겼으면 정치 가장 본령이 토론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도 조정을 해내는 일인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여튼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 외에는 대부분 타협을 해야 됩니다. 여야 간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조차도 이런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 이 정신이 너무 지금 사실 박약하고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특히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보기 정말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스스로라도 하여튼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좀 커다란 문제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문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또 고향이 그 인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금 세종시 문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다 충남 논산 사람이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묘소가 논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은 다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증권거래소라고 하죠. 예. 한국거래소를 국정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한국거래소가 그 직원들 복지를 해준답시고 뭐 골프 강습, 다음에 스키 가족들 스키 강습, 심지어는 이 가요를 잘 부를 수 있도록 가요 강습까지 해주고 예. 있더라고요. 복지비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했더니 가족들이 주중에는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주중에는 혼자 부산에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서울로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기관들이 이런 조그만 기관조차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정말 구부이처가 이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국가적 비효를 도저히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 만약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부이처를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수도가 전체 옮겨야 됩니다. 예. 아니 여기에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국세청, 모든 방송국, 신문사, 모든 문화인프라가 여기에 있는데 구부이처 부처만 내려가서는 그게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부이처가 내려가는 즉 수도 분할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 세종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청도민한테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고요. 필요하시다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즉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정말 가감없이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델, 즉 해외의 유수의 기업들과 이 학교들을 유치하는 거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도 좋습니다. 예. 어차피 해외의 기업과 학교가 들어온다는 뜻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정말로 명품 기업도시, 명품 교육도시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충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여야가 굉장히 뜨거운 예. 이슈를 삼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관심과 힘을 써주시길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자, 당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 오신 사업이 있습니다. 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중점을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기업은 지금도 어디선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쌀도 제공하고요. 장학금도 주고 가전제품도 줍니다. 저는 이왕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양천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유치는 우리 기업에서 하는 영업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냐,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제가 학교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양천을 관내 중학교에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아야 하는 학생이 물경 3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점심값에 이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을 통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채 20%가 안 됩니다. 그럼 뭐 10%가 넘는 학생들은 점심을 굶는다는 꼴입니다, 지금. 뭐 진짜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한창 먹을 나이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밥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는데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저희 동네 같은 데에 와서 그 저소득층에게 이런 사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베풀고 나면 그 기업들의 어떤 본인들의 이제 평판이나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악착같이 사회공헌 네.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우리 양천을 지역의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피해 지역민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좋은 판결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다만 이제 삼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는 게 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체제이니까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이제 이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점을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예. 1심 판결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소음 피해 이 배상에 대해서 사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문제는 아직 2심, 3심 판결이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릴지를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피고 측인 정부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얼마씩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주민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기대감을 부추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재판 결과를 끌어내는 데 있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이 지난달 착공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자, 성공적인 뉴타운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또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지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이 뉴타운 문제의 핵심은 광역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뉴타운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쪼개져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하나의 광역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 목동 아파트 단지처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월 신종 뉴타운의 성패는 기존 지정된 이 뉴타운 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이제 공사에 돌입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개발 수요가 있는 신월 2동, 신월 4동을 아우르는 이 광역화의 커다란 그림이 나와서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월 2동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 책임자들이죠.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진행하는데 도와달라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에서요. 무슨 말씀인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도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광역 단위로 사업 계획을 잡지 않고 바둑이 모양,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이 사업 계획을 잡아서 인가를 받았던 거죠. 근데 막상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혀 수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사실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재개발을 진행했던 바로 그 아파트 단지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옆에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시기를 일부 늦추었고, 그래서 우리 신월 2동 전체를 아우르는 재개발 계획, 광역 재개발 계획을 새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양천구, 다음에 재개발 이 추진 조합위하고 지금 이제 협의 중인데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 신종 뉴타운 성패 핵심은 기존 지구 단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나머지 다른 지역들, 신월 2동, 신월 4동, 거기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사실 일부 조금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후, 5년 후에 그림이 전체 사실 안에 조화롭게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좋은 녹지도 있고
도로도 넓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공원 단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월 신정 뉴타운의 성패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재건축 재개발이 부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난개발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연내 발표라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고 추후 이 지역의 마스터 플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송구스럽습니다만 저의 공약 1번이었던 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올 12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저와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월 IC부터 여의도 파천교까지 약 9.7km에 이르는 구간을 완전 지하화하는 계획을 이제 본격화할 겁니다. 우리 이제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과 인천을 잇는 중요한 국가기관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양천을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천연과도 같은 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양천을 지역은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짝이 없는 육교동으로 넘어다닐 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통행이 완전 단절되었던 예.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양비어는 지역 경제에 도움도 거의 되지 않을 뿐더러 교통 체증을 네. 유발하고 도심 환경을 침해하는 등 정말 피해만을 입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하화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이제 그러니까 지상 부분이죠. 예. 지상 부분을 친환경적인 일반 도로로 전환시키고 다음에 녹도도 만들어내고요. 다음에 그 양변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짜서 도로 양변에 이제 상업지구를 건설할 이제 예정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계획을 서울시 국토해양부, 다음에 얼마 전에 합병이 됐죠. 대한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은 일단 지하가 추진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곧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거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 이 마스터 플랜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교통 흐름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신월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천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지역 수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병행해서 무엇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사 오고 싶은 동네, 이사 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치안입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그러니까 이 대책 사업 이 비를 국회에서 이제 6배, 예년에 비해서 6배를 이제 증액시켜서 저희 동네에 가져와서 대부분 어디에 투하를 했냐면요. 학교 시설 개선하는 데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거 환경으로는 좋지는 않죠. 항공기 소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학교만은 그 좋은 방음창에 좋은 냉난방 시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동네에 대한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대 치안의 핵심은 경찰 인력수가 아닙니다. CCTV입니다. 그리고 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진짜 살인마 조수순 같은 것을 무슨 수로 잡았겠습니까? 경찰이 잡은 게 아니고 바로 CCTV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올해 서울시 및 양천구 추경 예산에서 그 예산을 대폭 확대시켜가지고 약 70대에 이르는 CCTV를 확보해서 이제 조만간 설치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요, 그 100대 분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양천구 전체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CCTV면 나름대로 그 의미 있게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방제 센터를 우리 신정 3동 지금 새롭게 지금 택지가 예.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세워나가면 아마 나름대로 이 치안 문제는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CCTV 설치 문제가 범죄 예방 효과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당연합니다. 예.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이건 특히 경찰의 얘기인데요. 예. CCTV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범인을 잡아내는, 즉 소위 얘기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는 효과도 있지만요. 예. 이것도 훨씬 중요한 역할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위압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범죄를 감히 일으킬 수 있는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CCTV의 다수의 확보는 동네 치안을 소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끝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서서호수공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예. 굉장히 커다란 생태공원이 우리 양천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공원이었는데요. 이게 좀 서둘러 개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미비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요? 일단 우리 진행자께서 혹시 서서울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아직. 꼭 한번 가보시기 예. 바랍니다. 공원 정말 명품입니다. 예. 공원 자체만 놓고 봐서는요. 물론 거기가 이제 항공기 소음이 있지만 예. 공원 자체로 봐서는 그 어디 다른 공원에 견주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오늘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 이 주차장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치안 문제입니다. 예. 일부 치안이 취약한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로 문제입니다. 이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치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서울공원 개장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돼서 즉각 2주 이내에 CCTV를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경비 인력까지 늘려서 현재로서는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일부 불만이 있었던 소위 야간 조명, 이 소위 조도라고 하죠. 이 조도도 대폭 향상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안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 주차장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둘러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지 예. 못했습니다. 현재 이 서서울공원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서서울공원 바로 앞에 있는 김포과합장입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김포과합장은 이전 공사를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사가 내년 1월 초에 끝납니다. 1월 초에 끝나면 그 지상 구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개방을 해서 일부 불편한 것을 이제 해소해 나갈 거고요. 그 가합장 부지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신월 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월 서부 여성 발전센터를 그쪽으로 이전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하 공간에 충분한 주차장을 파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접근로 문제는 신월 7동에서 지금 공원으로, 우리 신월 3동에 있는 공원으로 넘어오는 것, 신월 4동에서 신월 1동으로 넘어왔다가 신월 3동 공원으로 넘어가는 지금 우리 접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근로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 진행되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접근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서둘러 개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참아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정말로 이 서남권의 명품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어디에나 좀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사업들을 또 의원님께서 물론 잘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 협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구청장이 현재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예. 일부 지금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에 관해서는 뭐 구청하고 크게 지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정치 문제하고 전혀 별개로 지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조가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압박하고 질타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어 왔고요. 향후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가오는 정치 일정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일로서 풀어야 할 부분에 네. 대해서는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비판할 때는 강력하게 비판해 나갈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좀 다소 무거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양천에 터를 잡으신 지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은 것 같고요. 터를 잡으신 지 거의 2년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양천을, 양천구를 봐도 되겠지만,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들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고, 또 우리 양천을 지역을 자랑해 주신다면 또 어떻게 자랑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각 동마다 호남, 영남, 충청 향후회가 다 구성되어 예. 이 향후회 향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이시더라고요. 예. 서울에서도 이런 지역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시는 것들이 정말로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애정이 없으면 그런 모임을 예.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이런 소박한 정을 나누시고 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이 많구나라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저로서는 깜짝 놀랐고 예. 지금 그 분들의 그런 소위 지역 사랑에 대한 이런 힘들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예. 중요한 동력이라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동네 양천을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좋은 학교, 좋은 치안이라고 말씀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 오고 싶은 동네, 다음에 이사 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동네로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에 이 젊은 분들께서 우리 동네에 애정을 가지시고 예.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불만은 가득하신데 예. 이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제가 심한 말로 하면은 남의 예. 탓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집니다. 예.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 다음에 우리 교사들, 바로 인근 동네지만 교육 특허라고 하는 목동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질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 예. 로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 선생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것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민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학교에 자주 찾아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주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구청,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지역 정치인들,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시설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이제 점차 조금씩 우리 주민들께서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움직여 나가고 있어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한테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전철 문제를 풀지 못한 겁니다. 예. 제가 주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양천을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소위 목동선이라고 하죠. 목동선 문제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수익성 문제입니다. 현재 민자 사업자로 소위 MOU를 체결했던 모 기업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지금 거의 이제 예. 주저주저 포기한 상태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결국은 우리 목동 말고 우리 신정동, 신월동에 대한 소위 이제 값어치죠. 예. 솔직히 그런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제 스스로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입장을 우리 주민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동선이 일부 축소되어 추진된다는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요. 축소돼서는 안 되고요. 예. 특히 신정동, 신월동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저는 그 경전철 사업을 막을 겁니다. 그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신월동 지역을 영원히 낙후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전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동네에 값어치를 올려야 합니다. 예. 그 값어치를 올리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 그 지하 수반되는 주변 개발. 그래서 우리 동네가 상업지구가 유치되고 동네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어떤 민재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반드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후속 작업으로 경전철 유치 작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입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철 유치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제가 우리 양천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여러 가지 추진 상황, 뭐 난관이 있으면 난관이 있는 대로,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민 여러분께 가감없이 보고해 드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의원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요. 자, 지금까지 계속 무거운 주제와 이야기들로 계속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마지막만큼 좀 밝고 또 우리 연말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 지역 주민 여러분, 제 올해 나이가 42살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작년에 41살, 정말 약관의 나이인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지역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중앙에서는 소신껏 정치하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한 발 더 뛰어서 지역 수건사업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중앙에서도 남에게 밀리지 않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들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건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잘 버티어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 여러분 잘 버티오셨습니다. 내년에는 단순히 버티는 거 말고요. 정말로 잘 사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우리 20만 양천을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신 만큼 그만큼 더 바쁘고 또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양천을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과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역 현안을 비롯해서 또 정치 철학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평가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고 또 분명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헬로티비 초대석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